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북 동해안은 내일 낮부터 기온이 오르면서 모레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포항 13, 경주 12.3, 영덕 울진 12도를 기록했고 낮 최고 기온은 경주 14도, 포항 15도 분포로 오늘보다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1에서 3m로 높게 일겠고 앞바다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비싼 몸값을 자랑하는 대게철이 돌아오면서 동해안 항구는 다시 활기가 넘치고 있습니다. 오늘 포항 구룡포항에서 열린 대게 첫 위판 현장에 이규설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배 밑바닥에서 들어올린 바구니 안에 살아있는 대게가 가득합니다. 크기와 종류별로 대게를 분류해 위판장 바닥에 가지런히 늘어놓습니다. 위판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와 함께 본격적인 경매가 시작됩니다. 세 마리. 옷으로 손을 가리고 낙찰가를 제시하는 중매인들. 경매사의 구성진 목소리와 중매인들의 빠른 손놀림은 볼거리입니다. 동해바다에서 갓 잡아올린 싱싱한 대게가 위판장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포항 구룡포항에서만 5천 마리가 넘게 위판됐습니다. 아직은 대게살이 꽉 차지 않는 시기여서 비교적 싸게 팔렸고 박달 대게 등 최상품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가격은 저희가 조금 쉽게 말하면 물게다 하는 게 그게 지금 일단 한 5천 원 선에서 입찰이 나가고요. 그다음에 청게라 그래가지고 그게도 한 지금 7, 8천 원 선에서 지금 입찰이 거래됩니다. 귀한 대접을 받고 있는 대게철이 돌아오면서 동해안 항포구는 다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겨울에 와가지고 구룡포에도 이제 게가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게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동해안 대게철은 12월 초부터 시작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정부의 3차 전국 항만 기본계획에서 울릉항 여객부두가 빠져 울릉도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울릉항 기본계획은 2014년 정부 용역에서는 해군과 해경부두를 비롯해 국가어업지도선과 여객부두 한선석이 반영돼 추진됐지만 울릉공항 건설로 해상 여객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면서 지난 7월 계획에서 제외됐습니다. 울릉구는 도동항 저반시설의 월파로 지난달에도 여객선이 울릉도에서 포항으로 되돌아갔다며 새로 건설되는 울릉항의 파도로부터 안전한 여객부두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정부와 정치권에 대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로 친박이 주류인 대구 경북 정치권도 동력 상실과 함께 구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 내부에서는 최순실 게이트에 따른 친박 책임론이 거세게 일고 있어 친박이 해체 수순을 밟게 될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국회의원 가운데 친박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의 상당수가 이탈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중앙 정치권에서의 위상 추락으로 앞으로 대구 경북의 국비 예산 확보와 현안 추진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경상북도가 오는 2018년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경북의 올해 65살 이상 인구는 5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8.9%를 차지했고 2018년에는 고령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령자 가구는 경북 전체의 28.6%를 차지하고 이 중 43.7%는 독거 노인 가구로 조사됐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현대제철의 기업 신용등급을 기존의 BAA3에서 BAA2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 신용득금 전망을 안정적으로 부여해 포스코와 신용등급이 같아졌습니다. 무디스는 차입금의 지속적인 감소와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 수요에 따른 안정적인 이익으로 현대제철의 재무 건전성이 개선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건축 기준이 대폭 완화된 포항운하 주변 상업용지를 매각하기로 하고 내일 공고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매각하는 토지는 7개 블록 25필지 2만 5천여 제곱미터로 판매 숙박, 위락과 관광 휴게시설 등이 들어서며 입찰 예정 가격은 3.3제곱미터당 530만 원에서 720만 원 수준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입찰 신청서를 받아 오는 23일 낙찰자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경주 학부모 행동과 탈핵 경주시민 공동행동이 오늘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양식 경주시장과 시의회가 지진과 원전 재난대책 마련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월성원전 지진 안전성 평가가 시급하고 현재 추진 중인 고준위 핵 폐기물 저장고 추가 건설 문제도 중단돼야 하지만 경주시와 의회는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확대와 방사능 방제 물품 배급, 경주 지역 모든 건축물의 내진 설계 의무화 등 지자체 차원에서 가능한 대책이라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오늘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내년 베트남에서 열리는 호찌민 경주 세계문화엑스포의 성공적 준비를 위한 오피니언 리더 중앙자문회의를 엽니다. 오늘 회의에는 표재순 문화융성위원장을 비롯해 문화예술, 관광, 정치, 경제 등 각계 권위자 24명을 초청해 호찌민 엑스포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알리고 조언을 들을 예정입니다. 호찌민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2017은 내년 베트남 다낭에서 개최되는 에이펙 정상회담 개최 시기에 맞춰 열릴 예정이어서 국내외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달 29일 인천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심판 판정에 과격하게 항의한 포항 스틸러스 코치진과 선수들에게 무더기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어제 상벌위원회를 열고 기자회견에서 주심 판정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최순호 감독에게 제재금 500만 원을 부과하고 경기 종료 후 그라운드에 들어가 심판에게 욕설을 한 이르윈 코치에겐 3경기 출장 정지와 제재금 3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대기심에게 심하게 항의한 양동현 선수와 인터뷰하는 상대 선수에게 잔디를 던진 배슬기 선수에게는 각각 300만 원과 5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마을 뒷산에 등산을 갔던 80대 주민이 실종 이틀 만에 119 구조대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반쯤 영덕군 달산면 88살 윤모 씨가 산행에 나섰다가 귀가하지 않자 영덕 소방서는 어젯밤부터 100여 명을 동원해 수색 작업을 하던 중 오늘 오전 11시쯤 헬기에서 구조자를 발견해 병원으로 후송했습니다. 구조된 윤 씨는 산소에서 바람을 피하며 체온 유지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상북도는 예천 송곡지구 신규마을 조성 사업과 관련한 공무원들의 특혜 의혹 감사 결과를 마무리하고 관련자와 연루된 간부 공무원도 엄중하게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감사 결과 인구 유입을 겨냥한 지나친 의혹으로 예천군이 관련 규정을 유리하게 해석하고 마을조합 설립 인가 과정도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합 구성의 투명성도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는 감사를 통해 드러난 위법 부당한 사항에 경중을 가려 해당 공무원들을 엄중 문책할 계획이고 예천군으로부터 수의계약으로 매입한 땅은 환매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주관한 2016 강소농 창조농업대전에서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이 전국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경북농업기술원은 1년 동안 강소농 육성을 위해 30명의 분야별 전문가로 멘티를 구성해 강소농 발전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이브닝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